색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상. 여기 있죠, 여기 온도계 아이콘을 눌러야 되는데, 이걸 보정을 한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원본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비 더블클릭, 발견에 더블클릭, 어둠 영역 더블클릭해서 돌아갈게요. 그냥 이렇게 리셋 해놓을게요. 자, 오른쪽 온도계 아이콘 있죠, 온도계. 여기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색상 메뉴인데요. 자, 온도계 아이콘 눌렀죠. 색상형 메뉴를 보면 여기 흑백이라고 있죠. 혼합은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 혼합은 좀 이따 볼 거예요. 흑백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미지가 흑백톤으로 바뀝니다. 흑백톤. 흑백톤은 어디에 좀 쓰면 좋냐면 볼게요. 여기 흑백톤은 어디에 쓰면 좋냐면 어디 있지? 호셈 아이템이 뭐죠? 뭐다? 자, 뭐다? 예, 1000% 넘었네요. 모닥을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놨죠. 호셈 손이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갑자기 흑백이에요. 이거 만들 때 흑백으로 했습니다. 이 흑백 이미지 쓰면 왠지 진중한 느낌, 장인의 느낌, 그럴 때 좀 무거운 느낌, 이런 느낌을 줄 때 흑백톤의 사진을 쓰면 상당히 무게 있게 나옵니다. 연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모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나오잖아요. 연기가 나오니까 뒤에 오브제를 신경을 쓴 거예요. 보면 이 책이 있죠. 하얀색 책을 쓰지 않고 검은색 책을 쓴 이유. 연기 보이라고. 이 가습기 연기가 보이라고, 디퓨저 연기가 보이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이미지, 상용 이미지고요.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검은색 배경에서 사진을 찍겠죠. 아예 검은색 전지를 깔고 찍었으면 너무 깝깝하니까 이렇게 하고 연기 보이는 부분만 앵글을 잡아서 책을 놓고 찍은 거죠. 쭉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막을 하고 빛이 보이게 하려고 포인트를 준 겁니다. 빛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경에 어둠이 있죠? 배경에 어둠이 있고 오브젝트를 순차적으로 뒤로 한 칸 뒤로 오브젝트를 둬가지고 공간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넣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이 모닥 뒤에 있어요. 뒤에. 왜 있냐면 빛이 비춰져서 이 연기가 잘 보이라고 한 건데, 여기를 잘 보시면 빛이요. 여기 이 촛불 빛이 아니에요. 이 연기를 잘 보이게 한 게 이 촛불이 아닙니다. 촛불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조명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조명이 있어서 이 빛을 때린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보일 때 잠깐만요. 연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연기라고 칩시다. 연기가 보이려면 빛을 뒤에서 때리면 물론 잘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훨씬 잘 보이죠. 그건 오른쪽에 훨씬 강렬한 광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앵글 밖에 오른쪽에 광원을 놓고 찍은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금속바 있죠? 금속바에 빛이 반사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여기 테두리도 있고요. 쭉 볼게요. 이건 합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호쌤한테만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지만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합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건 자연광 썼죠? 자연광 써서 그림자 적당히 있는 곳에 찍었습니다. 아무튼 흑백을 쓰면 광원의 그 장인의 느낌을 줄 수 있다. 주호민 씨가 그 예전에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그 빡빡이 머리잖아요. 칸초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재봉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나? 그걸 이제 네티즌이 막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이 빡빡이 머리의 장점, 뭘 해도 그 분야의 장인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처럼 흑백으로 찍으면 분위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는 거하고 흑백으로 팔짱을 끼고 찍으면 왠지 뭔가 이 분야의 40년 경력의 마스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지로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이나 분위기로 연출을 하면 뭔가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좋아요. 자, 이 뒤로 가기 취소 버튼 눌러서 저는 흑백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흑백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면 흰색 균형, 원본값, 이거 스포이드 아이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색상 파트 아이콘, 온도계 아이콘 여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색온도, 그 다음에 생동감, 색조 생동감, 채도 이렇게 있어요. 색조 생동감, 채도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3시 4분이니까 3시 15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거 이야기했었죠. 온도계 아이콘 눌러서 라이트룸에서 색상 눌러서 흑백으로 하면 뭔가 흑백 이미지로 만들어서 상인의 느낌을 줄 수 있다. 흑백 이미지 멋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보면 그 밑에 볼게요. 혼합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흰색 균형 원복과 이 스포이드 툴 있죠? 스포이드 툴 이야기할게요. 보면 스포이드 툴이 화이트 밸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의 흰색 부분을 선택하면 자동 보정해 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보면 여기 이 이미지를 볼게요. 이 이미지를 보면 가장 흰색이라고 이 이미지에서 흰색으로 보여야 할 부분, 하얀색이라고 보여야 할 부분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보니까요. 여기 전등 안에 스탠드 안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뚜껑 부분 쪽에 안쪽에 여기가 제일 흰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포이드를 클릭합니다.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런 돋보기 같은 그 오브젝트가 나타나죠. 여기 이런 데 잡고요. 이 오른쪽 보슬이 튀어나온 부분 잡고 쭉 움직여 보면 여기 가운데 링이 색깔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 가운데 링이 여기 이 책에 가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로 갈게요. 위로 갈게요. 여기 스포이드를 여기 링 안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색을 보정합니다. 자, 이 나무 쪽으로 해볼게요. 나무 스탠드 아래쪽 나무 쪽으로 해서 놓으면 자, 이 조절점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흰색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색을 보정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다양한 곳에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여기 안에도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 체크박스 있죠. 오른쪽 위에 이 아이콘에 체크박스 이 아이콘에 체크박스 이걸 누르면 화이트 밸런스가 여기가 하얀색이라고 이 오브젝트가 하얀색입니다. 라고 체크가 되는데 저는 이걸 쓰지 않을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제품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명료한 색 변화를 색을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스탠드가 제가 여기다가 테두리 이렇게 할게요. 책에다 찍어버리면 이 스탠드 조명 갓이 하얀색인데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미지 전체 톤이 파래져 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색이 아니죠. 그래서 제품으로 얘는 하얀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체 톤이 원하는 색으로 맞춰지는 건데 이미 촬영할 때 색이 특별하게 왜곡이 없이 촬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이걸 써야 할 경우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찍었는데 조명이 누런 조명이에요. 조명이 빨간 조명이에요. 조명이 녹색 조명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제품이 귤색 제품이 파랗게 나오고 녹색 제품이 보라색으로 나오고 그렇게 찍혀버렸을 때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비교적 정확하게 보정이 됩니다. 하지만 찍을 때부터 그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곳에서 찍지는 마시고 제품이나 여러분 펀딩이기 때문에 제품은 거기서 장소를 원활한 곳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요. 취소 눌러가지고 취소할게요. 취소 버튼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취소. 이거 쭉 히스토리가 나오네요. 자, 끝까지 왔죠?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 누를게요. 편집. 그냥 빠져나올게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메뉴바를 쭉 움직여서 색상 아이콘, 온도계 아이콘 누르겠습니다. 또 온도계 아이콘 눌렀어요. 그래스포이드 툴은 화이트 밸런스, 오브젝트의 하얀색이 뭔지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해당 제품이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얘가 알아서 잡아주는데 굳이 그 정도의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사진이 촬영될 일은 드물기 때문에 크게 쓰실 일은 적을 겁니다. 원래는 화이트 밸런스는 원래는 화이트 그 그레이 카드라고요. 이게 여기가 하얀색입니다. 여기가 검은색입니다. 여기가 하얀색입니다. 이런 거를 놓고 찍는 화이트 보드가 있어요. 그 그레이 카드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그걸 놓고 정확한 색상을 세팅하고 찍기 때문에 디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찍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촬영이나 그럴 때 그렇게 찍지 여러분처럼 뭐 우리처럼 스마트폰이나 뭐 라이트하게 찍을 때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여기 색온도, 색상 부분 쭉 볼게요. 색온도, 색조, 생동감, 채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4개의 항이 있습니다. 보면 색온도는 왼쪽에 보면 색깔이 여기에 있는 색깔이 있어요. 이제 왼쪽에는 파란색, 오른쪽은 주황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온도는 인공광, 왼쪽으로 갈수록 빛이 인공광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연광입니다. 주황색.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색온도가 뭔지. 색온도. 색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웹이랑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왼쪽에 웹에서는 이게 왼쪽이었어요. 이쪽에 한쪽 끝은 파란색, 그리고 오른쪽 반대쪽 끝은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운데가 표준 태양광선,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맑은 가라하늘, 청색 등 전기 용접기, 우리 용접할 때 쓰는 불빛, 그리고 가로등불, 백열전구, 할로겐 램프 이런 식의 빛의 밝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 형광등 쪽 봐볼게요. 3파장 형광등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보니까 6000에서 7000 켈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6000이나 7000 값 사이인데 파란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조명 이런 3파장 전등이라든지 형광등들 아래서 찍으면 제품이 다 파란색이 섞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을 찍으시려면 태양광, 자연광에서 찍으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뭐 오렌지빛 이런 곳에 찍은 게 조금 좋죠. 아니면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찍어졌다면 색이 섞여서 들어왔다, 빛이 섞여서 들어왔다면 이 색을 하늘색을 약간 떨쳐주면 자연광적인 빛을 담아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거를 이 색을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를 제어해주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앱이 그걸 담고 있어요. 색온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색온도를 잡고 왼쪽으로 파란색으로 쭉 가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전체에 파란 불빛이 들어가죠.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노란 불빛이 강렬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란 불빛이 약간 더 있어요. 파란 불빛이 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파란 불빛이 좀 더 있어요. 파란 불빛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노란 불빛으로 조금 가볼게요. 노란 불빛. 저는 이 정도로 살짝 올려볼게요. 7 정도 올려봤습니다. 불빛을 조금 더 추가했어요. 7. 자, 그리고 색조 볼게요. 이제 색조 볼게요. 색조는 왼쪽은 녹색, 오른쪽은 보라색. 이거는 원하지 않는 빛이 색이 섞였을 때 처리. 이렇게 자연광, 이런 조명이 있는데 옆에 빛이 뭐 빨간빛, 파란빛, 뭐 보조등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다. 그럴 때 처리를 합니다. 자, 보면 네. 색조는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건데 색조를 보면 색조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보면 이게 색조입니다. 색조, 색상환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갈게요. 나란히 볼게요. 색조를 보면 지금 왼쪽에 녹색, 오른쪽에 보라색이에요. 왼쪽에 녹색, 오른쪽에 보라색. 보면은 여기가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 빨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색상환인데 이 색상환을 볼 때 이 안에서 봅니다. 안에서 가운데 센터에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바깥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이 보라색, 보라색 있죠? 왼쪽이 초록색입니다. 오른쪽이 보라색, 왼쪽이 초록색, 왼쪽이 초록색.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조절을 해보면, 색조를 조절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녹색으로 들어가고 보라색이 들어가죠. 저는 보라색을 약간 더 넣어볼게요. 보라색 17, 보라색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전체 톤에 대한 색을 넣은 거예요. 이미지 전체 톤에 대한 색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전체적으로 색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색이 보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혼합 부분이 위에 있죠. 여기서는 색상별로 제어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생동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동감. 생동감은 이미지 전체 채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어한다고 적어놨는데 한번 움직여보면 알죠? 움직여볼게요. 생동감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회색 톤으로 좀 떨어지죠? 자, 오른쪽 끝으로 움직여볼게요. 색이 선명해집니다. 보니까 이 갓이 약간 노란색의 띠가 있었네요. 자, 이거는 보시면 아까 우리가 여기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내려볼게요. 0으로 만들었어요. 자, 생동감은 해당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을 고유의 색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한다. 색을 좀 더 진하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채도는 색 고유의 진하고 연함을 제어한다고 했어요. 채도를 한번 내려볼게요. 채도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회색 톤 됐죠? 흑백이 됐어요. 채도를 0으로 만들면 흑백이 됩니다. 여기 흑백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자, 채도를 끝까지 올려볼게요. 끝까지 올려볼게요. 쭉 올려보면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하지만 채도를 끝까지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얘가 고유한 색이 담고 있는 범위를 초과합니다.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과하게 보정이 돼요. 아, 이거 뽀샵했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채도는 일단 0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생동감을 위주로 색상 보정을, 채도 보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생동감으로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얘가 알아서 제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과보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작고 강하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색동감을 한번 보정해 볼게요. 생동감. 생동감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심심하네요. 이미지가 생동감 올렸더니 고유한 색이 표현되니까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적당한 선으로 이 정도로 해볼게요. 27 정도로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하고 채도를 한번 또 움직여 볼게요. 채도를 여기서 채도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살짝 빼볼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색조는 17, 생동감은 27, 채도는 마이너스 8, 그리고 색온도는 7. 유튜브나 이런 데 다른 데나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7인지 왜 17인지를 몰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본인이 보고 느낌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색이 강한데? 그럼 살짝 올려볼까? 너무 색이 연한데? 그러면 좀 색조를 올려볼까? 너무 파란데? 그럼 녹색으로 가볼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보정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여기에 색을 칠한다. 그런 느낌으로 그림 그릴 때 한 방에 쫙 그리지 않고 파란색 칠해봤을 때 아니야 안 어울리는데 약간 노란색으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미지를 볼 때 색감이라든지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는 스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고유값, 비밀의 값, 정해진 수치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림 그리는 느낌으로 색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보정했어요. 자, 그러면 색상 혼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색상면 여기까지 일단 보정해놨죠. 그러면 혼합으로 가볼게요. 여기 혼합. 여기 흑백 옆에 혼합이 있습니다. 흑백 옆에 혼합이 있어요. 혼합 클릭해 보겠습니다. 혼합 클릭해 봤어요. 보니까 이상한 색들이 있어요. 빨, 주, 노, 초, 파, 남, 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색깔을.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드러진 색은 제가 봤을 때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 스탠드 아래에 있는 게 주요한 컬러라고 보입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해 볼게요. 노란색. 이거는 이제 색깔이 많지 않아서 선택할게. 요 정도밖에 없네요. 노란색 선택했습니다. 색조를 마찬가지로 색조, 채도, 휘도는 밝기예요. 이 노란색 부분을 한번 바꿔볼게요. 왼쪽으로 색조를 왼쪽으로 쭉 옮겨볼게요. 쭉, 쭉 옮겨봤어요. 큰 변화가 안 느껴지죠? 자, 색조를 쭉 올려볼게요. 자, 녹색이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어디가 바뀌냐면 이 나무도 포함해서 색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 나무 스탠드 아래랑 이 나무 있죠? 책상이랑 이 벽에 있는 나무. 이 색이 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조금 돌아갈게요. 여기 좀 올려서 완료 누를게요. 여기 완료. 완료 눌러서 000 상태에서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서 좀 보이게 생동감 올릴게요. 생동감 끝까지 올리고 채도도 올릴게요. 올리고 자, 채도도 100까지 올려볼게요. 다 보이게. 생동감 채도 10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옆에 밝기로 갈게요. 밝기로 가서 노출을 올려볼게요. 지금 책상이 바뀌는지 보려고 올리는 겁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찍혔으니까 이미지 깨지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 깨지는 거 보이시죠? 깨졌어요. 저는 2.3 정도로 올렸습니다. 노출을. 그리고 색온도로 올게요. 색온도. 색상이네요. 색상으로 왔어요. 다시 와서 혼합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보면 노랑을 선택했어요. 노랑을 선택하고 색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색조 녹색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노랑이 들어갔죠. 색상이 노래지죠. 노래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두를 해서 너무 자극적이니까 이 정도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색조를 저는 노란색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했더니 뒤에 이게 노이즈 생기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노란색이 벽까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플러스로 가야겠네요. 녹색. 그냥 두는 게 낫겠네요. 여기는 손대기 어렵다. 요 이미지로는 색상 혼합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할게요. 요걸로 해야겠네. 요거 요 녀석. 아니 요 녀석. 이걸로 하죠. 식물로 하죠. 식물 갖고 계시죠? 식물에 보면 여기 녹색 화분이 있는 녀석 있죠. 화분. 요거 2개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작은 왼쪽 아래에는 작은 화분, 오른쪽에는 큰 화분. 요걸 열어볼게요. 요걸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으로 갈게요. 색상으로 왔습니다. 색상으로 왔어요. 혼합으로 갈게요. 색상 옆에, 흑백 옆에 혼합. 자, 가면 녹색을 바꿀 거예요. 녹색 선택. 그리고 좀 확대해서 볼게요. 손가락으로 줌해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 녹색을 제어해 볼게요. 자,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면 지금 녹색 잎이 바뀌죠? 파랗게 되죠? 파랗게 됐습니다. 녹색 잎을 왼쪽으로 가면 노래질 거예요. 노래지죠? 이러면 녹색이 식물이 곧 죽을 것 같죠? 네, 이건 곧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한번 이동해서 선명한 색을 좀 줘볼게요. 이렇게 보면 약간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녹색을 좀 더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녹색을 25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채도를 약간 올려볼게요. 채도를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채도 내려보면 흑백이 된다 했죠? 약간 올려볼게요. 약간 올리면 녹색이 좀 더 진해지겠죠? 그리고 휘도를 올려볼게요. 휘도를 올리면 연한 밝은, 조금 더 밝은 이미지. 이렇게 하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휘도를 좀 내리고 채도도 좀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색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채도를 약간 내려볼게요. 그래서 색조는 25, 채도는 -11, 휘도는 -14. 이 정도로 했어요. 완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혼합을 쓰시면 해당 이미지에서
원하는 색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만 제어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볼게요. 뒤로 가서 다른 사진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사진 찾아볼게요. 여기서 어떤 사진이 좋을까? 하늘이 이런 거 하기 좋죠. 하늘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2장을 드릴게요. 하늘로. 노을 사진 하나. 이런 사진 하나. 3장 드릴게요. 이 사진 하나. 그래서 전송. 3장 드렸습니다. 노을 사진 하나.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 하나. 구름 사진 하나. 또 3장 가지고 해볼게요.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추가할게요. 라이트룸에 가서 여기에 사진 아이콘 눌러서 안 나오죠? 카톡으로 가면.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해서 추가해야 됩니다. 공유하기. 공유하기 누르셔야 돼요. 노을, 베란다, 구름. 어디 있냐? 베란다, 노을, 공유, 라이트룸. 라이트룸 맞죠? 저는 밑에 추가되네요. 다 받으셨나요? 라이트룸에 추가하셨나요? 추가되셨나요? 추가되셨나요? 네. 라이트룸에 추가되셨군요. 자,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저는 이 노을 사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노을. 이 노을 있죠? 건물의 노을 사진 갖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면 색상으로 갈게요. 지금은 뭐 빛은 그냥 밝기는 그냥 두고 할게요. 색상을 가서 자, 혼합에 가서 하늘색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늘색이 여기 파란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요. 주황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색, 파란색을 먼저 제해볼게요. 파란색을 이 하늘이 좀 보라색 하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라색 색조를 보라 쪽으로 당겨볼게요. 지금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오른쪽 끝으로 좀 더 보라색 이렇게 왔어요. 보라색 하늘색 빛이 다 완사되네요. 건물까지 보여지죠? 살짝만 움직여 볼게요. 살짝만. 살짝 접을게요. 그리고 밝은 하늘색 이것도 하늘색으로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밝은색 특별하게 반응이 안 하네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을 찍고 채도를 내릴게요. 지금 건물이나 이런 데 보라색이 많으니까 채도를 내려보겠습니다. 채도를 내려서 색을 살짝 뺄게요. 왜냐하면 하늘에 좀 더 집중이 되면 좋겠어서 보라색의 휘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밝아지면 건물이 하늘이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려볼게요. 좀 더 어둡게. 하늘이 조금 밝고 어두움이 좀 더 잘 표현되면 좋겠어서 내려볼게요. 내렸더니 여기가 까매지니까 다시 채도로 올릴게요. 왜냐하면 보라색이 까매진 것보다요 보라색이 보이는 게 나으니까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주황색 가볼게요. 주황색 선택하고 색조를 더 주황으로 살짝 내리고 채도를 올리면 고유의 색이 더 강해진다 있죠? 채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휘도를 올려볼게요. 올리면 보세요. 올리면 지금 구름의 디테일이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휘도를 내립니다. 내리면 왼쪽 끝까지 내리면 너무 또 작아버리죠. 그래서 적당하게 살짝 내려서 디테일이 표현되게 하겠습니다. 네, 노란색도 한번 잡고요. 움직여 볼게요. 노란색도 오른쪽으로 가면 녹색,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노란색이라 했죠. 노란색을 조금 강하게 볼게요. 보면 움직여 보면 어떤 색인지 압니다. 지금 이 노을 바깥쪽 이쪽의 색이 노란색이에요. 지금 여기 색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내리고 이쪽으로 좀 가고 채도는 밝은 부분이니까 살짝만 올려보겠습니다. 휘도는 내려볼게요. 내려야 약간 어두워져야 디테일이 살아나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완료 누르고 보겠습니다. 완료. 그러면 이전과 이후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꾹 누르고 있어 보시면 그 비포 앤 애프터 확인할 수 있어요. 꾹 눌러보면 비포 떼면 애프터입니다. 꾹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디테일이 조금 더 표현된 걸 느낄 수 있죠. 비포 애프터. 자, 요게 혼합, 색상 혼합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